레이 브레식 시케. 70년대에 내가 몫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는 프레이밍에 3mm 폴리를 따뜻한 면에 전기장벽으로 설치했다. 우리는 당시 벽 외부에 어떤 하우스랩도 사용하지 않았다. 자, 해석 들어갑니다. 4mm는 0.1mm 정도의 두께입니다. 폴리는 댓글 속에 플라스틱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봐서 PE가 아니라 폴리염화 비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축용 비닐이 0.08이고 비닐하우스용 비닐 두께가 중간 것이 0.15mm입니다. 위 댓글에는 창틀까지 내부에서 밀봉했고 플라스틱이라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식으로 비닐입니다. 베이퍼 베리어. 플라스틱이 방을 향해 팽창했고 눌렀을 때 풍선을 미는 것 같았다 합니다. 맨 처음 소개한 노르웨이 사람이 댓글은 내부에 패널을 설치했다 하고 70년대 목수로 시작했다는 미국 목수는 그 당시 내부에 플라스틱을 설치하고 외부에는 어떤 하우스랩도 설치 안 했다고 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벽체의 브레이싱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향하고 있고, 자, 브레이싱, 숨 쉬는 겁니다. 벽체가 숨 쉰다 표현할 때 내부에서 우리는 소통을 한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벽체 속으로 섭을 담고 있다가 다시 안으로 내뿜어 준다, 이렇게 홍보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스터드 사이 섭은 효과적으로 배출할 필요가 있다. 전련체 멤브레인은 어디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신선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음 댓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피셔. 뉴햄퍼스에 살고 있고 내 지역 건설 코드는 일반적인 종이 백업, 영어 단어를 보자면 typical paper back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이 백업 또는 4mm 폴리 베이퍼 벨을 요구합니다. 나는 플라스틱 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typical paper backing, 전형적인 종이 백업이라고 표현해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크나우프의 그라스울에 붙어있는 종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크라프트 타입의 그라스울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베이퍼 베리어를 설치하러 간답니다. 미국의 어디에서 뉴햄퍼스의 히스피스 씨가 살고 있는 지역의 건설 코드입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클라이브 윌리엄스. 공간을 밀봉하는 것은 열 손실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오래된 공기를 방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열 회수 한기가 바람직합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적해왔고 공감하는 지점인데요. 이런 말을 하는 미국의 관계자가 있군요. 베이퍼 베리어가 됐든 베이퍼 리타더가 됐든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단열을 위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내부가 바늘 틈 하나 없이 밀봉을 해가지고 외기를 차단하는 그런 목적인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열교환형 환기 장치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에 난방을 에너지를 소비해서 돈을 들여서 데펴둔 공기를 환기를 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가지고 싹 환기를 해버렸다. 말이 좀 안 맞죠? 내부 멤브레인을 설치를 한다면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같이 설치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패트릭 클라크. 당신은 여러 차례 전기 장벽이라고 말했다. 전기 개방 또는 투과 성벽의 올바른 용어는 베이퍼 리타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트 라이징어한테 지금 따지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전의 영상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댓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킴벌리 앨리슨. 오케이, 나는 지금 혼란스럽다. 당신이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 대해서 전기 장벽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당신의 비디오를 보았다. 이것이 여전히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매트, 당신은 시청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비디오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또는 이 시가 제품만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나는 아이다호에 살고 있다. 안타깝게도 매트의 답변도 누구의 답변도 없습니다. NUM1GHOP라는 사람입니다. 이봐 매트, 나는 당신이 2018년에 만든 전기장벽에 대한 비디오를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비디오는 그 반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의 댓글들을 제가 모았습니다. 시드딘, 매트, 당신은 과거에 전기장벽이 텍사스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비디오가 있었다. 새로운 데이터가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까? CF 크리에이티브. 저는 밴쿠버에서 30년 이상 주택을 짓고 있고 상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집 바깥쪽에 방수 장벽을 두면 큰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이 방수 장벽 뒤에 들어오면 섭을 머금게 되어 썩은 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에는 투과성 멤브레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부는 또한 건식 벽체 아래에 플라스틱 대신 타이백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밴쿠버에서 주택을 짓고 있는 분의 댓글입니다. 비투과성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한국 현장도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타이백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비투과성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요. 비투과성 멤브레인은 절대 외벽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에는 반드시 베이프 리타드 전기 투과성 멤브레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브 마스트리아노, 나는 플로리다에서 라이센스 엔지니어이고 건설 관리자입니다. 최근에 기후 영역 1의 지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십시오. 맨 꼬랑지 밑에 아주 따뜻한 동네입니다. 전기장벽에 대해 나는 계약자 측의 여러 디자이너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여기에 구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기장벽이 설치되었고 결국 망할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제가 지시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남부 최고 끝단 아래쪽 최하단 기후 영역 1의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내부에 전기장벽을 설치를 해가지고 라이센스 엔지니어이자 건설 관리자인 데이브가 철거를 해라, 완전히 제거하도록 지시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대 이런 게 작용을 합니다. 케네스 윌러스, 마지막으로 케네스 윌러스의 댓글을 소개합니다. 나는 2x6 내벽에 플라스틱을 설치했고 베이퍼 배리어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스코보드를 설치하기 전에 태양의 수증기가 플라스틱의 벽에 부딪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 구멍에 갇히기에는 물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을 뒤집어 놓고 베이퍼 배리어 플라스틱을 설치를 하고 보니까 햇빛이 비치는 곳에 수증기가 맺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직사 광선에 맞은 벽의 플라스틱을 떼어냈습니다. 벽이 조금 숨을 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햇빛, 열과 같은 변화, 건축 자재는 약간의 습기를 저장하고 그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저장했다가 내뱉는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가두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집은 이제
23년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실 텐데요. 내부의 수증기 장벽으로 베프베리를 설치했고 해가 비치는 곳에 비닐에 생각보다 많은 수증기가 맺혔고 석고보다 설치하기 전에 발견했고 그래서 제거를 했다. 23년 전에 이르고 아직까지 집은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베프 베리어를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의가 매우 필요합니다. 어떤 주의가 방통치고 바로 설치한다는 거, 이것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안 하니만 못하는 것 같습니다. Vapor retarders with humidity variable diffusion resistance provide reliable protection for the structure. Proclima Intello perform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a humidity-controlled membrane, being able to adapt and change its molecular structure and vapor resistivity to suit the existing situation. In the winter, when it's warmer inside, moisture vapor diffuses towards the thermal insulation structure from indoors. In this situation, the molecular structure of the intelligent Intello vapor retarder is closed, meaning that the Intello is very diffusion resistant, so that it prevents moisture from penetrating the thermal insulation. When the outdoor temperature is higher than the indoor temperature, in the summer, for example, any moisture in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diffuses towards the vapor retarder from within. Conventional vapor retarders can only allow a small amount of moisture to pass, potentially leading to structural damage. In this situation, the molecular structure of the Intello membrane opens, allowing large amounts of moisture to escape so that the structure can dry out significantly quicker and more reliably. This intelligent change in diffusion resistance, with its optimum variability range of more than 40 times between its highest diffusion resistance in the winter and extremely low diffusion resistance in the summer, gives the structure a very high potential freedom from structural damage and means that the risk of moisture accumulation within the structure and mold growth is eliminated. There's one simple rule that has to be followed to make sure that a thermal insulation structure is safe. To reliably prevent structural damage, the drying potential must always be higher than the maximum moisture stress. The great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moisture stress and the drying potential, the 오늘도 greater the 여기서 safety buffer for building 마무리하도록 owners, 하겠습니다. planners, 다음 and the 3편에서 builders. 인텔로에 대한 소개, 기능, 그리고 섭외 원리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